그래서 시간당 몇 리터의 물이 새느냐 이걸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방서 규정에 그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측정 시간 1시간, 직경 1m, 길이 1m가 하는 누수 허용량은 시간당 1리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이게 시간당 1리터의 물이 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리터까지 새는 거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물을 여기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게 다운되는 걸 여기서 체크하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만약에 물이 샜다. 그러면 이 물이 내려갈 거 아니죠. 예. 여기에 물이 새서 이렇게 나가니까 시간당 1리터 이상 빠져나가면 이 하수관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매눌에서 물이 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수 관거의 수밀 시험 방법이 뭐냐? 이런 게 바로 주수에 의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또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필기를 쌈박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아주 쉬운 거니까 이거는 꼭 숙지했다가 면접에 가서 물어봤을 때 헤매가지고 지워라.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논문을 쓸 때 종류를 먼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하수광고의 수물 시험 방법의 종류와 방법수라 이렇게 났죠. 예? 하수광고의 수물 시험 방법의 종류와 방법을 쓰시 이렇게 났어요. 그죠? 문제에 출제된 게 그렇게 나나요? 뭐라고 났습니까? 예, 출제자가 물은 말이 어떻게 물었어요? 하수광고의 조사 방법수라 그랬어요? 이 출제자가 하수광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수밀 시험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수밀 시험에 대하여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수밀 시험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기술하시오. 그러면은 물을 들어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양수 시험이 있고 근규주입 시험이 있고 우리가 수밀 시험 그러면요. 내가 옛날에 사우디에서 그 정수장 공사를 다 하고 나서요. 정수장은 물을 닫는 구조물 아닙니까? 그러면 공물이 다 치고 나서 이게 새는지 안 새는지 알아야 되죠. 예, 그럼 여기다 물을 들어보는다고요. 그러고 나서 이게 시간당 몇 리터의 물이 빠지냐 그걸 보고 요 정수장에 있는 물에 대한 수밀 검사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상하시 동안에 수밀 검사는 어떻게 하냐면요. 압력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챔버라고 하는데요. 관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은 이렇게 매눌이 만약에 있다. 그럼 여기다 관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제 그럼 발브가 여기 만약에 있으면요. 관이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압 시험을 여기서까지가 300m 구간이다. 그럼 수압 시험을 하면요. 여기다가 이렇게 철판대기를 갖다 대요. 그래서 이게 밀리지가 않도록 하고 여기에다가 압을 두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압력과는 7kg의 압력, 약 7바의 압력으로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7바의 압력이라는 거는 7kg per cm 약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만약에 메타자석으로 바꾸면요, 여기가 만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요. 그러면 약 70톤이 되는 거예요. 1m 바이 1m 되는 철판을 70톤의 유압제약으로 미는 거는 무서운 압력으로, 이게 상수도관은 압력관이기 때문에 수밀 시험을 하거든요. 상수도관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이게 밀린다든지 잘못되면요, 여기에 누수가 생기든지 그러면 덴반에 이 압력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수 시험을 한다고요, 우리가 보통 할 때. 그래서 압력관은 이렇게 하지만 이 하수관은 중력관이기 때문에 9배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도 하수도관이 엄청나게 새는 겁니다. 옛날에 그 대도 않는 흉관 갖다 전부 다 넣어가지고요, 이게 소켓된 스피커 타입으로 다 전부 다 만들어놨는데 이 연결부가 그냥 잘못돼가지고 깨지고 막 옛날 녹광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재수없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요, 하수도관을 흉관으로 치고 하는 건 진짜 웃기는 겁니다. 그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UPVC 파이프로 치고 하거든요. 선진국에서는 전부 다 UPVC 파이프로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부 다 흉관으로 묻어 있다고, 옛날에 박정희 때. 그래서 흉관으로 설계하는 건 진짜 그건 때려쳐야 돼야죠. 재수없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건 주수한다는 방법. 이 주수한다는 건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매놀이 있잖아. 그럼 여기 만약에 그래서 매놀이 이렇게 있고 또 이쪽에 매놀이 있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사이에 있는 관, 흉관이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기다 물을 채워가지고 이게 시간당 몇 리터가 빠져나가느냐. 빠져나갔다면 여기에 누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우디에서 경험담을 얘기하면요, 이게 누수 시험을 하는데 계속 불합격이 나오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해? 골 때리지? 알맘은 도로로 가지고 사우디 리야드면 그 수도인데요. 이 관이 흉관으로 묻었어 거기서. 진짜 재수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다 때려부시고, 도로 밑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다 때려부시고 다시 할 수도 없고요. 그 누수 검사를 감독관이 철저하게 하는데 이게 검사를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폭시 몰타로 가지고 들어가서 여기 잘못된 데를 메꿔야 되는데 이 관이 작으니까 등치 큰 놈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이 판때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도르래를 달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등치 제일 코딱지만 하는 놈이 있어. 아주 그냥 바삭 말하고 갈비만 나는 놈. 그래가지고 들어가라는 게 여기 다 안 들어가잖아. 이게 얼마나 깝깝합니까? 그래서 도르래를 연구를 한 거예요. 내가 도르래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한테 너 들어가서 이거 완벽하게 해가지고 수밀검사 합격만 딱 시키면 그냥 내가 너 3달 봉급을 내가 팍 질러줄 테니까 요거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막 너도 막 다 들더라고요. 근데 날라리 막 커먼 레이버, 우리가 잡부라 그러잖아요. 잡부 시켜가지고 걔들이 못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아주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고 이제 그냥 바로 그 사람 불러서 해라 그러면 얘가 튀긴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손 들어라는 거예요. 허파에 바람 딱 넣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 손을 들었어. 그래서 당신 너무 등치가 커서 들어가서 안 되고 나오라 가지고 이제 하겠냐 그랬더니 하겠대. 자신 있냐 그랬더니 자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조건은 수밀 검사를 해서 합격이 돼야지. 불합격이 되면 합격할 때까지 계속 네가 해야 돼. 그 대신에 합격만 시켜놓으면 넌 3개월 봉급이면 많아요, 여러분들. 사우디 그 사람 3개월 봉급을 주겠다는 거거든 내가. 그런데 이 새끼 한 방에 끝내버렸어. 그러니까 얘가 죽으면 또 안 되잖아. 이 안에 들어가다 질식해서 죽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선풍기 갖다 대고 또 이쪽에서 선풍기를 빨아내고 한쪽은, 그다음에 여기다 그냥 신선하게 또 공기 확 불어넣어주고. 그러니까 현장을 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나는 여기 계속 서 있고 또 직원 하나 이쪽에 서 있고, 인부들을 둘이서 이쪽에서 땡기고 땡기고 조금씩. 근데 걔가 이제 뭐라고 소리 딱 질리면은 땡기고, 2번 때리면 뒤로 땡기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 연결부를 처음 다 들어가서 에폭시하고 이제 철저하게 발라가지고 딱 하니까 3시간을 내비둬도 물 한 방울도 이게 레벨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요렇게 한 걸 물을 들어보는 걸 우리가 주수라 그러잖아, 주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공기압을 불어넣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여기에 보면 그런 구체적인 말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말이죠, 이런 걸 갖다가 뭐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요거는 지하 수위가 관거보다 낮은 경우는 주수 방법을 합니다. 지하 수위가 관거보다 낮은 경우. 근데 지하 수위가 관거보다 상부에 있다. 그러면 양수 방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그 다음에 결론. 공기 주입하는 방법. 조합 공기를 관내에 불어넣어서 우리가 누수량을 측정한다 이러면 되지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어넣는다 이런 소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시간당 1리터입니다. 여러분들 리터를 표시할 때 이렇게 잘못 쓰면은 이게 무슨 표시인지 모를 수가 있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리터라고 하고 여기다 시간으로 하든지 이런 표현을 명쾌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시험장에 가서. 그래서 수밀시험은 주양공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주양공 이렇게. 예? 예, 주양공. 그래서 간단한 거니까 이건 잘 외워두시라고요. 예, 저런 건 외워두면은요 다음에 시험장에 가서 어떤 그 문제가 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다 넣어준 거는 88쪽에 있는 걸로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참고로 이런 관거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수 관거의 조사 방법은요. 조사 내용은 관 파손 상태, 관 부식 상태. 그래서 92쪽에 관의 이건 참고로 말해요. 하수 관거를 조사를 할 때는 어떤 걸 하느냐 이 조사 내용이.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관의 파손, 그죠? 예, 관 파손 상태. 그 다음에 관의 부식 상태. 그 다음에 연결부, 관의 연결부의 상태. 그 다음에 누수 상태, 뭐 이런 걸 조사를 이제 보통 합니다. 그 다음 맨홀부, 맨홀의 뭐 이게 그 이상 여부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조사를 해요. 관거의 하수 관거의 조사 내용이 뭐가 있냐 그러면 이런 걸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수 관거의 조사에는 유관 조사가 있고 CCTV 조사 있고 염료 조사, 음향 조사가 있다. 이건 수밀 시험이 아니고요. 하수 관거의 수밀 시험이 아니고 파손 상태나 부식 상태나 연결부의 탈락이나 이건 빼고요. 그 다음에 맨홀의 이상 여부를 할 때 이 하수 관거의 조사 내용은 이건데 이건 참고로 하수 관거의 상태를 조사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요. CCTV로 하는 게 있고요. 예, 두 번째 유관 조사로 하는 게 깔로 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염료 조사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음향 조사가 있습니다. 요건 참고로 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요건 상하시도 길사에서 지난번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염료 조사는 하수 관거의 유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음향 조사는 관거 시설의 올바른 접속 여부, 배수 설비와 하수 관거의 본관과 열부. 그러니까 요거는 연결부 상태 조사하는 겁니다. 연결부의 상태를 조사할 때는 음향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염료 조사는 물이 흐르는 게 잘 흐르느냐, 유화 조사, 흐르는 물의 상태를 조사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하수 관거를 설계할 때 우리가 하수 관거에는 오수 관거, 우수 관거, 차직 관거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94쪽에 보면 그 대가리 위에 하수 관거의 종류가 있어요. 하수 관거에는 종류가 뭐가 있냐 여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뭐 대충 알아야 되잖아요. 하수 관거의 종류에는 오수 관거가 있고, 그 다음에 하수 관거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오수 관거, 우수 관거, 그 다음에 차직 관거, 차직 관로. 하수 처리장의 밖에 부분에 요 차직 관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박스 칼버트로 보통 시공하거든요. 예, 그런 그 관거. 그래서 그 하수관과 그 맨홀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관,
우리가 이런 걸 관거 이렇게. 그래서 관거로 설계할 땐 유량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유량의 계산은 만닌 공식으로 우리가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만닌 공식은 우리가 거기서 V는 이꼬로 N분의 1 R의 I의 3분의 2성 그 다음에 I의 2분의 1승인가요? 맞죠? 예. 이건 경사고요. 요거는 경심이고요. 요거는 조도계수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수관거의 유량 유속 계산할 때 우리가 V는 이꼬로 N분의 1 R의 3분의 2성 그래서 V는 평균 유속이고요. I는 동수급이고요. N은 조도계수 이런 거 있죠? 요건 조도계수, 요거는 동수경사, 요거는 경심. 근데 면접감 이거 잘 물어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유량, 하수관구에 흐르는 물의 유량은 A 곱하기 V다. 그죠? 예. 유속에다가 단면적을 곱해서 이제 보통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만닌 공식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96쪽에 보면 관거의 최소 토피는 원칙적으로 1m로 하되 그죠? 1m. 예, 하수 관거를 묻을 때 최소한도 땅속에 1m 묻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수 관거는 보통 1m. 우수 관거도 마찬가지 1m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울래? 여러분들 그래서 상하수도 공사를 안 해보면요. 우리가 세니타리 파이프라인인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워터 서프라이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파이프라인이란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스톰 파이프라인인 게 있거든요. 스톰 이거는 우수관이라래 이거죠. 이걸 갖다 우리가 수어레이지란 말도 씁니다. 수어레이지 파이프 또는 세니터리 파이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오수관이라 해요. 오수관 똥물. 요거는 물 비가 왔을 때 강우를 처리하는 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건 AC 파이프 다이아 800에서 뭐 다이아 1500mm 이런 걸 많이 쓰고요. 요 세니터리 파이프는 보통 다이아 350mm 정도 많이 쓰고 요거는 보통 다이아 150mm짜리 UP 파이프 같은 거 많이 쓰죠. 이런 건 UP 파이프나 닥타일 캐스타이언 파이프를 쓰든지 이렇게 주로 많이 씁니다. 요거는 주로 UPVC 파이프 많이 쓰고요. 스톤 파이프라인은 아스베스토스 시멘트 파이프다 그래서 사우디에서 공사할 때 대성함 단지 같은 데서 이런 걸 좀 많이 쓴다고요. 그래서 사우디 애들은요 절대로 UPVC 파이프를 쓰지 여기다 흉관 같은 걸 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맨홀과 맨홀 사이에 관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챔버라래 챔버. 예, 그래서 이렇게 관이 쭉 연결이 되고 이것들을 관이 쭉 연결이 되고 그래서 요거는 압력관이고요. 요거는 중력관이라고요. 그래서 이건 압력 시험을 하고 요거는 이제 수밀 시험 이런 걸 이제 보통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챔버 요 챔버 안에 뭐가 있냐면요 발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발브가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딱 생겼다 그럼 발브를 딱 잠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문제 해결할 때 이제 발브 잠그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한 하수 관거 이런 얘기는 맨홀이 이렇게 있다라면 그죠? 예. 맨홀에 관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맨홀과 맨홀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을 관거라 해요. 예? 예. 우리가 보통 상하수관에서는 맨홀이란 말을 안 씁니다. 이걸 우리가 챔버란 말을 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높은데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는 이토변이 있고 여기는 공기변이 있죠, 예? 이 변이란 말을 씁니다. 변, 챔버. 예, 그래서 여기는 공기변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물 안에 요거 에어벤트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에어벤트. 어? 그래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로 샥샥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밤에 저기 지나면 귀신 나는 소리 나요. 예? 공기가 슉슉 빠져나오는 소리가 난다고요. 그래서 에어벤트를 설치. 저런 거 우리가 보통 챔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96쪽에 보면 관거가 반화중 하수관의 매설시 피트로부터 한는 바중 뭐 이래가지고 대단한 소리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99쪽에 보면요 하수 관거의 하수도관 그래가지고 98쪽에 보면 하수도관 이런데 관거의 종류가 있습니다. 에? 관거의 염화 비닐관이라는 게 UPC5 얘기하는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관 그 다음에 현장 타설 청쿨 철근 콘크리트 관거 예, 그 다음에 하수 관계 연결 방법은 소켓 연결, 바트 조인트, 칼라 조인트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수 관거다 이 말은요 도관 이런 거예요. 관거라는 거는요 하수도관에서 관거다 이 얘기는 하수도관이 뭘로 돼 있냐 이런 얘기야.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하수 관거에 들어가는 부대 시설은 역사이폰 이런 게 있습니다. 역사이폰, 그 다음 맨홀이라는 게 있고요. 104쪽에 보면 맨홀이 있죠. 맨홀. 예, 맨홀은 보통 관경이 300mm다. 그러면 최대 50m 간격으로 맨홀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 예? 관경이 1500mm 이하다. 그럼 150m 간격이고요. 그래서 관의 지름이 코딱지만 할수록 맨홀이 많이 설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맨홀에 어떤 경우는 이런 코너 부분에 이렇게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죠? 그럼 네거리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거리가. 근데 여기에 큰 맨홀이 들어가요. 그럴 때는 관이 이렇게도 들어오고 이렇게도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예 그런 걸 머리에도 좀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근데 상하수도관 시공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이거 띵 하고요. 뭔가 이게 감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300mm에서 1650mm 관을 쓸 수도 있다.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요. 맨홀. 맨홀이란 말은 뜻이 인공이라 그러죠. 사람이 들어가는 구멍이라는 뜻인데 맨홀. 그래서 맨홀의 역할은 뭐냐면요. 하수 관거의 청소, 장애물의 제거, 보수를 위해서 들락날락거리는 걸 갖다 우리가 맨홀이라 그래요. 예? 맨홀, 영어로다 맨홀, 우리말로는 인공이라 그러죠. 인공, 사람이 들어가는 구멍이다. 그 다음에 우스토시라는 게 뭐냐, 아웃렛, 뭐 이런 거, 오수바지 이런 대도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로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표준품셈에 의한 적산 방식과 실적 공사비 적산 방식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그래가지고 111페이지 79회 때도 한번 났었는데요. 이거 이번에도 한번 또 났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꼭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이런 거는 잘못 쓰면은요 점수가 안 나와요. 답이 딱 부러지게 이게 쓰기도 더럽고요. 물론 쓰면 쓸 수 있지만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아예 강의를 안 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하더라도요. 이거 안 골라도 고르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얘기해 주니까